남느냐 떠나느냐 비박계 얘기입니다. 일단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당선이 됐죠. 이러면서 비대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유승민 의원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당 개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기꺼이 독배를 마실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시켜주려면 전권 줘라.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뭐 비대위원장의 정권을 주지 않을 게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친박 이미 원내대표라는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까지 줄 이유가 없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탄핵 과정에 있어서 연기 작전을 피고 있고, 또 황교안 대행이라는 사람이 또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친박이 반격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예. 반면에 야권은 무력하게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친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구도를 끌고 가면서 1월 달에 전당대회 때 완벽한 친박 당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는 무엇이냐?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비대위원장 정권을 주게 되면 이게 이 판이 다 어그러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을 것인데, 유승민 의원은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내년 1월 되면 배신자 얘기가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유승민 의원은 처음에 박 대통령 배신자로 얘기했었고, 예. 아마 1월 가면 이제 친박들이 배신자라고 또 이제 낙인 찍을 것입니다. 그때는 또 무슨 이유?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찬성했다는 예. 거죠. 탄핵과 찬성 반대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구 경북이라든가 기존 새누리당 지지층들의 그 지지를 다시 한번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아마 구상일 텐데, 그렇게 보면 과연 유승민 의원이 쓸 자리에 있겠느냐?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간다 그러면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문제도 깝깝한 노릇인 거죠. 예. 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대중적 지지를 갖고 있는 유력 정치인인 것도 아니고, 예. 이러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 다 현재 돌아가는 정계 개편의 문제라든가 정치가 어떻게 판으로 돌아갈 것이냐, 특히 야권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눈여겨보면서 어떤 적정한 타임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내에 남아서 그냥 반대 개혁파로서 남아서 생존해 나가는 예. 그런 판단밖에, 정치적 판단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미 나간 사람들, 이미 탈당한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탈당파 인사들은 과감한 탈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유승민 의원에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어떤 수모를 당해야 친박들과 결별할 것입니까? 둘째, 아직도 새누리당의 적통을 가지고 있어야 보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조폭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착하게 살자 모임으로 지으면 그 모임이 착하게 사는 모임이냐 이거예요. 단지 승민이한테 아쉬운 것은 뭐냐면, 너는 왜 옛날에는 그렇게 강경보수, 수구보수 하다가 갑자기 중도개혁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변신의 설명을 너는 왜 한 번도 한 적이 없냐. 예. 지금 뭐 빨리 나와라 이러면서 좀 발언의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도 일단 뭐 심사숙고하겠다고 합니다만 빨리 입장은 이제 내놔야 될 입장이고, 유승민, 김무성 어떤 행보를 취할까요? 뭐 결국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이후에 다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박계가 그 당권을 사실상 잡았는데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친박 지도부가 이 선을 후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앞으로 남은 이제 당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거부하고 뭐 그냥 어떤 당을 좀 이렇게 개혁해서 가자, 이런 정도가 아마 이제 그 구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동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남은 길은 탈당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탈당 시기가 점점 이제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결단의 시점 좀 빨라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새누리당에 남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선에서 개혁을 하고 뭐 당명을 바꾸고 이렇게 가서 과연 어떤 미래를 기약할 수 있냐, 이런 판단과, 아니면 뭔가 이제 어떤 새로운 보수 이런 어떤 기치를 들고 뭐 새롭게 좀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탈당밖에 길이 없는 거냐라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아마 김무성, 유승민 뭐 두 의원의 좀 선택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뭐 지금 흐름을 봐서는 탈당 자체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이계 인사들이 이제 저녁 식사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작년 모임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언론사 기자들 잘 뭐 관심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모이지도 않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약간씩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이게 친이계 결집 아니냐, 재결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재호 전 의원이 실제로 뭐 개헌을 고리로 해서 새로운 예.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진작부터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요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어떤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는 이 친박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보수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연 친박 새누리당이 향후에 대권을 장악할 만한 능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냐 전혀 아니라는 게 판가름 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거점들이 아마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거의 일환으로 해서 친이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현재에서 어떤 정치 세력화가 확실히 돼 있는 건 아닌데요. 그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반기문 총장이 돌아왔을 때 요즘 선긋기에 나선 것 같아요. 반기문 총장. 예, 반기문 총장이 어떤 행보를 가질 것이냐. 당연히 반기문 총장은 현재 새누리당 친박과는 거리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력을 결집시켜 나갈 거냐. 어허. 이 문제가 저는 내년에 상당히 태풍의 핵이 될 거고 또 이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야권 부분에 있어서도 예.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 재판 과정에서 자꾸만 뒤로 빼지 않습니까? 예. 가진 수단을 다해서 하여튼 늦게 하려고 하는 게 자기 임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년의 대선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예를 들면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빨리 조기 대선 치러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이런 그림이 상당히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박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어떤 전술적 부분에 말려들어간 측면이 강하다. 예. 이렇게 그런 정황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독자적으로 가기에는 힘들다면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지도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